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우리 또 그 은평이죠, 어린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은평. 네, 은평을 당협위원장이시고 우리 문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왜 두 번 나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그 동안에 나오시고 한동안 안 나오신다고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니까 인사 말씀 드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뵙고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도 뵈려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에 이제 그 내년에 2022년도잖아요. 네. 3월 9일 날 네. 뭐가 있죠? 20대 대통령 선거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 뭐 막론하고 지금 서로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특히 민주당 뭐 이제 일단 뭐 TV 토론까지 후보 경선하기 위해서 네. 하고 또 국민의힘도 서로 막 대통령 하고자 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네. 과연 이분들이 20대 대통령으로서 다 적합한지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 예. 네. 어디 보니 기고문을 쓰셨던데 그 네. 쓴 의미는 어떤 의미에 쓰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의원님이라면 네. 네. 대통령을 뽑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있어야죠. 네. 근데 의원님이라면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지방자치도 제가 해봤잖아요. 네. 또 구청장 나와서 떨어져 봤는데 네. 정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검증도 안 된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다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끝나고 나서 다 노후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증한 사람, 그렇죠. 검증된 사람. 네. 그거 지금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아무나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나라가 존망이 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네.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내거리에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종로에 나가서 뭐 부산에 가서 누구 뽑자고 하면 글쎄요, 잘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여의도 판에서 네. 이건 여의도에서 저렇게 한강을 보면서 네. 또 이렇게 청와대 쪽을 보면서 딱 이런 맞네. 사람이라 해야 된다 콕콕 짚어주세요.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쉬운 것부터 제가 우선 한번 여쭤보면 네. 사장을 뽑는다. 네. 어떤 사람 뽑으실 거예요? 사장을 뽑으면 우리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나라의 또 어떤 물품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리드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 공정한 사람. 네. 네. 사장을 뽑는데. 네. 그렇죠. 저 생각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 아 그렇죠. 그야 뭐 다 회사를 같이 안 망칠 사람. 네. 회사를 안 망칠 사람. 그럼요. 첫째 회사를 안 자, 망쳐야죠. 장수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을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장수를 다 잘 뭐랄까 직원 밑에 그 부하들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장수. 장수 군대 장수. 그러니까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밑에 군인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면 군인들이 다 그 뭐랄까 잘 따르는 사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따르더라도 그냥 잘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로 말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사람. 아 그렇죠. 당연하고. 네. 자, 그러면 운동 감독을 뽑을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운동 선수들이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할 때 우리 예. 다 참 우리 의원님은 그 아주 백성들을 우리 유권자들을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백성 또 유권자 서민 그런 분들을 맞습니다. 이 대통령도 네. 조건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있죠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나오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40살이면 된다. 40살 된다. 이한 밑으로는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리고 5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국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죄자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여당 야당에 한 20명 나왔어요. 아주 풍년이에요. 야, 왜 이렇게 후보가 많을까요? 많은 거는 좋은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네. 많은 건 좋은데 뭐 숭어하고 망둥어도 있다는데
대통령이 나갈 분들은 그런 걸로 비유할 수는 없고 정말 이분들이 저울로 달 수 있다면 또 어떤 자로 잴 수만 있다면 네. 정말 거기에 합당한가 하고 재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에 하세요. 좀 더 실력을 키우십시오 네.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죠. 정말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막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나오는 데는 이런 어떤 조건 플러스 돈이 좀 많아야 돼. 조금 여유가 있어야죠. 많아야 돼. 많아야 한 돼. 500억 원 있어요. 500억. 그만큼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없이도 또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게 정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 정당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특히 제1야당이나 여당들은 뭐 비용을 보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괜찮지만은 분들. 예. 우리나라 선거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뭐 교육감 이런 선거들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뭐 한 40억 원 정도. 그렇죠. 떨어지면 패가 망신입니다. 네. 대통령도 500억 훨씬 더 있어야죠. 자,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20여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어떤 아주 특정한 기준을 누가 만들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 그래야지. 예. 그렇지 못한 막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19명.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제 숫자로는 적습니다만 19대까지 올라갔죠. 예, 그렇죠. 지금 20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앞에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대통령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와 또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어떤 사람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냐면 건국을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나라를 세운 예, 사람. 그 다음에 건국이 좀 지나간 다음에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차에 쿠데타를 한 군인들이 또 잡았어요. 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야 이게 뭐야 하고 그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 세력이 또 대통령을 네, 했죠. 맞아. 예. 그 다음에는 이게 민주화까지 됐어 이젠 경제를 그래서 나중에는 경제 대통령 예. 기업하시던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명박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또 잠시 다음으로 이제 딸이 또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쨌든 애매하네. 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됐느냐? 검찰이 됐습니다. 검찰. 지금 후보들을 가만히 보면 여당 1위도 검찰이죠. 네. 그렇죠. 예. 이 야권 1위도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죠? 야당 1위도 검사입니다. 그러네요. 검찰이고. 요번에 예,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데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19대 대통령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대통령입니다 하고 숭앙을 하고 추앙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들을 잘 보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했다가는 패가 망신입니다. 주 역대 딱 보니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예. 패가 망신이라는 말은 좀 아주 가혹한 말인데요. 그렇게 하면 하여간-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3대까지 했는데 4.19 때 하야했죠. 예, 하였죠. 그렇죠? 예.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군부 세력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던 5대부터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 총탄에 갔습니다. 예. 물론 공과가 있는 분이죠. 네. 그 다음에 10대는 최규하 대통령인데 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허수아비로 있다가 있으나 끝났습니다. 마나 하는데 예, 이름은 잘 있으나 모를 마나.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11대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전두환 11대, 12대. 그렇죠. 아주 그때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죠. 네, 뉴스가 그냥 땡전 뉴스라고 땡하면 전두환. 예. 네, 그랬던 때가 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대, 12대 지나고 13대에 이제 노태우 올랐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까지 보면은 바로 전두환도 또 노태우도 감옥에 갔죠. 같죠.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고 지금도 돈을 다 못 갖고 있어요. 네. 네, 추징금 다 못 갖고 네, 있습니다. 뭐 숨겨놓은 것도 있고 뭐 네. 난리가 났습니다. 참 정말 숨어 지내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대통령을 한 게 큰 역사의 죄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보면은 14대 대통령인데 자식이 또 시끌벅적 감옥에 갔고 요란스러웠죠. IMF 맞았고 네. 또 지금도 보면은 김영삼 뭐 기념관 이런 거를 하는 데서 요새 압류당했어요. 안타깝죠. 자, 대통령 기념관,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관들이 압류를 당해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은. 네.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자식들이 감옥에 가고 아들이 또. 예, 네. 좀 시끄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16대? 참 네. 불행하게도 살자를 했죠. 네.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다 그러는데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 이 10대 강국 맞아요?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10대 강국이라 하지만 이 끝나고 나면 이 대통령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네, 지금 주변 또 국가가 대한민국을 볼 때 네. 대한민국을 뭐 개도국에서 지금 네. 이제 선진국으로 올려준다는데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응? 대한민국 10대 강국이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어. 그것도 집권 남용 또 뭐 삼성에서 돈 벌어서 다스 뭐 횡령 뭐 아우 또 지부지 대통령 집 공매당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참 아주 폐가 망신할 정도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자, 대통령이 한 30가지 공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이 한 개 빼고는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통령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아이고 뭐가. 네. 정말 네. 곤란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출직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걸 경험하실 텐데요. 국민들이 뽑을 때 뭘로 뽑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대감으로 뽑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네.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보고 행실을 보고 행적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뽑겠어요? 안 뽑죠. 왜 안 뽑아요? 지금 모든 부분이 그때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뽑았지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내 손가락을 찍은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후회하더라고요. 네.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매일 당원가입도 많이 하고 들으시잖아요. 소명도 합니다. 네. 매일 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꿔야 해 그래요. 뭘요? 정권 바꿔야 돼. 왜요? 왜? 그럼 몰라서 묻나?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망하겠냐? 그러니까 경제를 망했어. 뭐 저보다 국민들이 너무 잘합니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현명해서 네, 그러니까 경제는 한 부분이잖아요. 네. 정치, 경제, 외교, 막 군사, 하여간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망했구나, 바꿔야 된다 하고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지율이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여론조사를 제대로 한 김영삼부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5년 차가 되면 지금 5년 차 됐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이제 한 10달 남았는데 5년 차가 되면은 꼭 마지막에는 20%대로 지지율이 강등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4년 차까지는 30대, 5년 차가 되면 20대. 네. 결국은 그만둘 때쯤 되고 바뀔 때쯤 되면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건 정말 4명 중에 1명 정도만 지지하는 대깨문만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투표를 할 때 기대감으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다 후보들이 이 사람이면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투표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이 손모가지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이. 네, 근데 과연 내년 네. 3월 9일 날은 그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기대감보다도 정말 제대로 된 이 대통령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지금 기고문을 보니까 몇 가지 쫙 나열했던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쉽고도 간단하고 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되는 얘기를 정리 한번 해본다면요. 네. 물론 뭐 저는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기도 하지만 뭐 정치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고 뭐 꼭 정치학을 공부해서뿐이 아니고 대통령학을 뭐 따로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첫 번째로 흠결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참외를 사러 갔어요. 네. 갔더니 약간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거는 값이 싸더라고요. 네, 그래, 맞아. 팔면은 그냥 욕 먹으니까. 상품 값어치가 안 된다고. 예. 조금 크고 잘생긴 거는 네. 그거는 이제 뭐 한 개 하나 한 1,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예.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못생기고 흠이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한 500원도 안 주려고. 자, 국민들이 볼 때 잘생기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것 진짜 집에 가서 까봤더니 맛있어 수박도. 그런데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안 익었어. 바깥만 멀쩡하고 좋았지. 수박이 예. 맛도 없고. 예. 지금 요즘에 여태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들이. 그럼 흠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사람을 또 갈라볼 수도 그게 없고. 중요해요. 그죠? 예. 어떻게 해볼 수도 네, 네, 없고 머릿속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네.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용서하십시오. 대통령 후보가 바지 내릴까요? 나 진짜 그거 너무 황당했어요. 그거 지금 보고 텔레비 보고. 그건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네, 저는 거의 해서는 안 된 용어죠. 그리고 아무리 사이다 발언 시원시원스럽게 안 되죠. 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당 후보 1위잖아요. 예. 쌍욕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듣다가 그냥 안 듣고 싶어요. 예, 맞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등장하네요. 예, 예. 그리고 전과 별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과라는 것 어떤 전과였느냐? 나라를 위한 애국 전과였느냐? 그렇죠. 아니면 중요하죠. 파렴치한 전과였느냐? 예, 예. 검사 사칭. 하여간 정말 담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 40살 넘었으니까, 나 5년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자, 그렇다면은 무흠이라는 것은 무결점. 네.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사람이. 네. 아이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다 그렇지. 거기가 다 거기야. 어떤 헛결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게. 근데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초등학생 데려다 하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 데려다 하면 되죠.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흠이라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이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최문순, 김두관, 양승조, 박용진 그분들에게도 당신은 흠이 없어라는 자를 들이댄다면 네. 제가 볼 때 네. 거기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보니까 조금 그나마 박용진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야당에도 그런 분이 야권에도 있을까?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오세훈, 오세훈만 안 나왔어요.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유승희, 안상수, 김태호 이런 분들 역시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를 수 있겠죠. 네.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도덕이라는 바탕 위에서 기본적으로 학식을 갖추고 경륜을 갖추고 대통령 자격을 갖춘 갖춘 상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 무흠이 뭐 아주 어린이를 갖다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나가야죠. 흠이 없는 사람 찾으면.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이해하시죠? 네, 이해. 그다음에 공정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는요. 그 일본에서의 대통령 일본은 뭐 총리 제도니까 정치인들이 뽑을 때 항상 정치 개혁하는 슬로건을 많이 걸어요. 개혁은 고치고 뜯어 고치는데 껍데기를 벗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껍데기를 벗겼다는 얘기는 뱀의 껍데기를 벗겼다, 개구리 껍데기를 벗겼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의라는 잣대, 공정한가 이것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진짜 예, 많이 이번에 그랬죠. 이번엔 공정이라는 잣대를 또 대보는 겁니다. 아까는 흠이 있냐 없냐. 이번에는 이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 대한민국에 김명수라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받을 일이 없죠. 거짓말하면 위증하면 처벌합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 정부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좀 그 어떤 네. 말하기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임성근 부장판사 네. 사퇴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사직하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마. 너 탄핵할 건데, 응? 법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적이 없다 했잖아요. 네. 부장판사 말했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 너무너무 막 많은데 어쨌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조국이 사태, 추미애 또 이번에 뭐 박범계 이 앞에 뭐 국회의원들 뭐 완차 손해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H 또, 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이건 공정하지 못해. 고양이 앞에 생선 같은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화두는 이번에 매우 높게 떴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여당 1위 후보 공정한가?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낙연은, 추미애는, 정세균은 하고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네, 후보들 나온 분들 다. 네. 예. 그러면 야권에서도 윤석열은, 홍준표는 하고 정의롭고 공정한가? 라는 것을 대봐야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초등학생이면 모르지만 중학생 정도면 저스티스. 알죠? 세 번째는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무오류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무오류는 예.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고 수호자가 있는데 수호자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통치자는 무오류자여야 한다는 말은 에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정치를 잘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통치자를 뽑는 방법 중에서 랭킹 3번째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부처님 같으면 안 틀리게 하죠. 그죠? 예수님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다 따르는 거죠. 그렇죠. 저 바다가 갈라진다.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산을 옮긴다. 비구름을 오게 한다. 이 우주를 돌린다. 뭐 40일간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폭삭 망했다.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많이 다르죠. 나를 따르라. 깊은 데 고기를 던져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고 바다 위를 걸어가라.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통치자, 이 세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틀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머리 하나까지 다 센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안 틀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오류, 에러가 없이 할 수 있느냐, 안 틀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죠? 예. 잘하는 건 그만두고. 예. 그래서 무오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에서 보면 100원, 뒤에서 보니까 100원 뒤에 세종대왕 뒤에 보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세종대왕이 있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예. 50원짜리 뒤에 보면 뭐가 있는지, 10원짜리 뒤에 있는 뭐가 있는지, 10,000원짜리 뒤에 보면 뭐가 있는지, 저 뒤에까지 봐야만 알죠. 그 이면까지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무오류자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질문을 물어도 보편타당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네. 자, 이재명한테 당신 외교, 국방,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별별 거, 노점상, 뭐 무슨 복지정책 이런 거는 잘하겠죠. 그러나 외교를 던졌을 때, 국방을 던졌을 때, 국가의 국제 간의 관계를 던졌을 때, 경제를 던졌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뭐 가상화폐라든지 무슨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탈중앙화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의 세상 어떤 걸 던져도 틀리지 않게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는 없죠. 어렵죠. 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무오류, 틀리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씩 무오류자인가 해보면 되겠죠. 네. 또 야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놓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중에 그렇지. 이제 해라. 하나씩 그런 네. 사람인가 안 틀리게 할 사람인가 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 틀리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 던졌죠. 흠없는 사람, 공정한 사람, 그다음에 무오류자. 네. 자, 그러면 이 세 관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두 개가 남았다. 하나는 정치력이라는 네. 겁니다. 정치력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그죠? 않죠. 예, 예. 그렇지만 정치력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런 단어가 있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치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당 야당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옛날에 같으면 사법 같은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하고 저 북한산에 가서 막걸리 한 병 들고 가가지고 나눠 마시고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그 뭐예요? 아니 어제까지 난리가 나고 무슨 칼싸움 뭐 찌르고 난리가 났는데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자기들이 뭔데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정치력입니다. 또 이것은 국가 간에도 통하는 거죠. 네. 이 정치력이라는 것과 조금 이름을 바꾸면 영향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털어 바이든 대통령, 당신 저 김정은이한테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공격 안 하겠다 그래, 뭐 어떻게 하라 그래 하고 말을 시키면 미국 대통령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거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지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털어 너 그거 그만하고 이제 칼 내려놔라, 핵폭탄 내려놔. 그럼 들을까요? 안 됐죠. 우리가 아직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와닿는 어떤 자기네가 서로 주고받은 교감이 있어야만 하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의도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외교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 없습니다. 정치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를 하는 행위 중에 고도의 어떤 집약된 능력, 어떤 통치 능력을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따라야 되는 게 지도력이죠. 예. 지도력. 이 지도력은 이제 뭐 우리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끌고 가려고만 하죠. 국민들이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죠? 난 무조건 또 뭐 오라온다고 따라가나 안 따라가지. 지도력의 핵심은 상대가 내 의도대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많은 훈련을 해야죠. 오늘 공부한다 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흠이 없는 거, 공정한 거, 무오류, 그리고 정치력, 지도력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것도 되지도 않아요. 네. 교과서를, 경험을, 남의 얘기를 들어서 어느 것 하나로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그런 사람이 있냐? 한 사람씩 이 사람 정치력 있나? 지도력은 하고 한 사람 윤석열은, 홍준표는, 최재형은, 이재명은, 이낙연은 이렇게 하나씩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수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도 다들 먹이겠죠. 그쵸? 이거 네. 몇 점이라는 네. 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사람 선택하라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네. 국가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도자잖아요. 네. 그 한 사람 정적에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면 만약에 마르크스 레닌이 지도자가 됐다. 사회주의 가는 거죠. 그죠? 네. 김일성 공산주의로 간 거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국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10위에 머물 것인지 G2로 올라갈 수 있는지 G5로 갈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국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걸로 세계를 지배할지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 21세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선거가 이제 중요한 만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잘 다 기억해서 다 점수를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당만 보고 찍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한 사람씩 한 네. 사람씩 해보고 최고점을 받는 사람이 네. 후보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극적인 건 자, 이번에는 여당은 좀 됐습니다. 이건 우리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확실하게 말해야죠. 네. 지금 여당은 땡입니다. 넘어간 거죠. 야권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어떤 분으로? 그런 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기는 거죠. 네, 내년 선거가 정말 우리나라를 더 어떻게 대구 지금 10위권에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 좀 마무리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네. 우리 지금 야권의 보수의 야권 우리 이제 한 12명 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다 가지고 있는 분은 드물 것 같고 또 혹시 이 외에 또 좋은 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건 또 한 번 더 지켜보기라고. 어쨌든 지금 현 야당이 이 여론이 지금 좋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되고 난 뒤부터 확 이 여론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어우러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하늘에 내놓은 거야. 하늘에다 맡기지 말고요. 국민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맡기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데는 국민의 손으로 뽑으니까 뽑아놓고 아까 손가락 얘기하지 말고 네. 잘 보고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주시고요.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연평월 문태석 위원장님, 박사님 정말 이 내년 선거가 정말 중요한 만큼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어요. 그 내 마음에 속에 생각했다가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여의도판을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